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72쪽 고재종님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를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나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그리움은 웬 것이랴면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버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서 저 지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감나무에 관한 얘기했고요. 그리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한번 획득해 보겠습니다. 보기는 다음 페이지,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276페이지에 6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흔히 작가는 표현하려는 것을 특정 대상에 빗대는 방식으로 주제를 참신하게 드러낸다. 첫 번째 주제는 가나다 공통 힌트가 될 텐데요. 빗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빗대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하죠. 비유는 흔히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려는 것을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특정 대상에 빗댄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그리움을 감에 빗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가는 구체적인 자연현상. 구체적인 자연현상은 읽어봐서 알겠지만 감이 익어가는 상황입니다.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는 상황에 빗대어 이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별 나왔고요. 고통 나왔고요. 방황 나왔습니다. 결국 내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인간사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결국 인간사의 하나의 면,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별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고통도 마이너스가 되겠고 방황도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리고 결국 내적 성숙을 이뤄내고요. 내면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것을 원관념인데 이것을 구체적인 자연현상에 빗대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272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시의 보기를 살짝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비유를 했다는데요. 인간사, 인간의 일입니다. 를 비유하기를 구체적 자연현상으로 비유한다고 했고요. 여기 인간사에 해당되는 것이 이별, 그리고 고통, 그리고 내적 성숙, 그 다음에 내면의 풍요로움, 비유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 자연현상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감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감나무 그늘 아래 있죠. 제목을 보니까 감나무 그늘 아래는 화자는 감나무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으니까 화자가 처한 화자의 상황입니다. 자, 고재종 시인 한번 알아볼까요? 1957년생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의 시인이십니다. 전라남도가 특히 우리 시인들, 예술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원에는 19년 9월 모의평가에 초록바람의 전원이라고 하는 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낯선 작가죠. 그래서 별을 2개, 출제 예상 2개를 해볼게요. 자, 2개. 한 40%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겠느냐. 그러면 물음표를 한번 쳐볼게요. 바람만 있는 건 아니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거는 햇살뿐이 아니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행과 3행에 있는 감나무 잎새를 흔들고 반짝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5가지 색깔의 딱따구리가 감나무를 찍고 가고요. 그리고 청설모, 약간 다람쥐를 닮은 동물입니다. 다람쥐과의 동물인데 쪼르르 타고 내려옵니다. 사랑이 끝나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러면 다시 서리법을 해볼게요. 그러면 1, 2행, 3, 4행에 있던 서리법이 다시 한번 반복됐는데요. 이 사랑과 이 그리움이란 단어가 결국 인간사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굳이 대응시킨다면 감꽃 정도 될까요? 감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감이 익어갑니다. 감나무는 화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보기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인간사와 구체적 자연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나무는 화자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나무 잎새를 흔들고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것은 그리움에 대응하는, 어찌 보면 이별을 통한 이별로 인한 내적 갈등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별로 인한 고통, 내적 갈등, 고통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 그리움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져갈 땡감들. 그러면 그리움이 자라면 땡감이 커가기 때문에 자라는 것과 커가는 것이 대응되고요. 그리움이 자라면 땡감이 커져가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시켜보면 땡감이 화자의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남았고, 땡감이 커져 간다는 것은 그리움이 심화가 되어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때론 머리 위에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보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땡감이 익어갈 때 흰 구름도 필요하고 장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땡감이 익어 가는 데에 필요한 요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별까지 나눈 매당의 그리움은 기다림은 웬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별까지 나눠서 기다리면 필요 없죠. 하지만 화자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림을 그리움과 관련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왜는 작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는 우엔이라고 써야 되겠죠.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이제 화자의 상황이 될 것이고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래 밤이면 잠을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에는 퍼떡 일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러면 산이 우는 소리, 잠을 뒤척이는 이유는, 그리고 새벽에 깨는 이유는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상사병, 그리운 마음 때문이겠죠. 그때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계곡물 소리도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점점 보기에 나왔듯 내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해 필요한 요소, 말을 건네고 있네요. 자, 그 그리움이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서 기다림이 익는다고 했네요. 쌤이 잘못 읽었습니다. 기다림도 있고 서러움까지 읽어서 예전에 짚으던 감들은 형형 등불을 밝힐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홍시가 된다는 얘기죠. 뭐 기다림 있고 서러움 익어서 홍시가 된다는 것은 결국 등불은, 홍시는 바로 그 사람의 내적 성숙, 내면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시켜보니까 화자는 감나무이고 땡감이 그리움이고 커져간다는 것은 그리움이 심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등불이라고 나왔던 단어는 홍시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홍시는 내적 성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화자, 대상, 상황, 심리 정리를 해볼까요? 화자, 대상, 상황, 심리. 화자는 나인데 여기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대상은 감나무라고 보겠습니다. 또는 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그늘, 감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별을 한 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는 이별을 통한 고통과 그리고 아까 보기 나왔던 내적 성숙,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볼펜 꺼내시고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 시각적 심상이고요. 어찌 바람뿐이겠느냐? 바람뿐이 아니다. 서리법이 되겠죠.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그러면 1, 2행과 3, 4행의 모양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시각적 심상이고요. 따다다닥 하는 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의태부사입니다. 의성부사입니다. 의성부사. 소리가 나니까 의성부사. 결국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시방은 지금이란 뜻이고요. 지금 시간순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쪼르르 하는 것은 의태부사고요. 역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쌤 줄여서 음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5, 6행과 7, 8행도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대꾸라고 보고 동사구조 반복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사랑이 끝나기로써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인간의 모습이 비슷하니까 유추의 방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다 서리법이 되겠죠. 그 그리움. 지시어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되겠고요. 날로 자라면 키가 자라거나 우리 과일이 자랄 수는 있지만 그리움이 자란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눈에 안 보이는 얘기죠. 그리움이라는 또는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주먹송이처럼 직유법, 커져갈 땡감들, 명사 종결. 때론 머리 위에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그러면 니은에 있는 이 두 줄은 바로 대꾸가 되겠죠. 통사 구조 반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보게 하고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네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 누구한테 말을 건네느냐? 감나무한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그리움이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러면 요 두 줄도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죠? 동사구조 반복입니다. 그리고 들어보게 하는 건 명령이 되고요. 그리고 맞아보게, 들어보게 하는 거 네모 한번 쳐볼까요? 요거는 반복이 되겠습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고요. 그 그리움이 날로 익어서 서러움까지 익어서 그러면 요것도 대꾸가 될 것 같고요. 기다림 익어서 서러움 익어서. 자, 그러면 요것도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지푸른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시어를 사용했는데요. 지푸른 것은 색채어를 사용했고요. 현재는 감이 익지 않은 여름이라는 것을 우린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침내 홍시가 될 겁니다. 가을이 되면. 형형은 빛날 형자입니다. 등불이 될 것이 은유법을 사용했고요.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화나다. 하늘은 어찌 눈부시지 않으랴. 눈부시다. 그러면 서리법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 사용 이것도 됩니다. 중간에 말을 건네는 어투가 있었던 것도 뭐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한 표현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화자는 이별을 했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감나무를 보면서 화자는 일체감을 느끼고 땡감이 익어서 그리움이 커져가다가 결국에는 홍시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 풍요로움과 내적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자, 보기가 결정적이었고요. 만약 이것이 6월, 9월 또는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보기를 삭제해놓고 시를 내게 될 겁니다. 쌤이 볼 때는 출제 가능성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수익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만간에 또 이 수능 특강 문학이 완강될 텐데요. 완강되면 수능 완성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카테고리 수능 완성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